네, 오늘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코너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힘차다. 네, 힘차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코너의 취지부터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블루칩이라는 게 주식시장의 용어긴 한데 예. 뭔가 성장성도 있고 수익성도 있고 안정성도 있고 이런 회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파트계 블루칩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수익성도 안정성도 성장성도 있는 아파트를 찾아주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해요. 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그러니까 매주 하나씩 해주실 건가요? 예, 매주 하나씩 네. 해서 이제 제가 판단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 많은 분들이 또 여기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제가 이제 선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뭔가 지금의 어떤 가치보다 네.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들을 좀 골라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아파트가 가진 의미는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아파트에 우린 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거주를 하니까 그런 아파트 중에서도 어디는 많이 오르고 또 네. 어디는 안 오르고 별로. 그런데 어디는 생각외로 또 이상하게 가격이 좀 더 저렴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 왜 여기가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저평가가 돼서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부디가 분석을 해봤을 때 여기는 미래 가치가 더 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아파트를 하나씩 선정을 해서 매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첫 번째로 꼽아주시는 블루칩 아파트 오늘 어디입니까? 예, 선사 현대아파트입니다. 오, 암사동 선사 현대아파트 오늘 블루칩 아파트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개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거의 3,000세대가 되네요. 예, 대단지죠. 정확하게는 2,938세대 16개 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최고는 28층. 2000년 6월에 사용 승인이 났고 용적률은 393% 거의 400% 가까이 되네요. 네, 이게 네. 우리가 90년대 초중반에 네. 이때 인허가를 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은 그때 용적률 막 400%까지 줬어요. 왜 그러냐면 빨리 져서 빨리 고층으로 많이 그때는 네. 이제 주택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좀 빨리 많이 져라.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 400% 넘는 단지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조사한 거 보면 삼성 광나루 아파트 네. 395%, 명일 LG 아파트 380%, 일동 우성 아파트 308%, 네. 가락 금호 아파트 397%, 자양 우성 7차 339%, 다 300% 넘죠. 면목 두산 아파트가 442%예요, 무려. 자, 이때만 해도 높게 막 지니까 좋았는데, 네. 이런 아파트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죠.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낡아서, 이거 뭔가 재건축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용적률이 높으니까 이거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단점을 안고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아파트도, 네. 이렇게 높게 지니까 재건축을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재건축을 못하니까 지금 이제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아파트입니다. 이 역사가 이 암사동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암사동 역세권, 암사역 가로초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고, 암사 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한 거예요. 네. 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현대 선사 아파트가 된 거죠. 암사 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지금의 선사현대가 됐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그렇군요. 변신에 변신을 하는 그렇죠. 그런 아파트입니다. 네. 근데 여기가 네. 저는 예전부터 조금 저평가가 돼 있는 아파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이 그렇습니까? 네, 네. 이 아파트가 암사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이기도 하지만 네.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강변을 끼고 있는 아파트예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가격이 좀 이상하게 싸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아파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나라 최대, 이게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 이게 추진이 제대로 되면은 우리나라 최대의 리모델링 규모라고 해요. 1조 900억.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이 여기서 펼쳐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그리고 이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2020년도 구성을 했는데, 네. 여기는 3주 만에 동의를 50%를 달성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 이게 세대수가 엄청 많잖아요. 네. 거의 3,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3주 만에 동의를 50%를 달성했다는 거는 그 절반이 동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즉, 여기는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의지가 전부 다 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그래서, 게 사실 사업 추진에 진짜 중요한 건데 빠르게 동의율 50%를 달성을 했고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이 아파트의 특징은 네. 이제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요. 네. 여기가 지금 용적률이 아까도 말씀드린 393% 현재 네. 상당히 높은 용적률이기 때문에 재건축은 힘들고 리모델링 쪽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리모델링 쪽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은 이름이 요게 리버티지 강동이래요. 리버티지 강동 이름이.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확정 아니지만 네, 대충 네. 네, 지금 현재 이게 한강변 풍경 플러스 현대 건축 유산을 더해서 고품격 아파트의 뜻이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리버와 뭐 헤리티지 어떻게 하셨어요? 리버 복합어네 합성어.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가 뭐 한강변에 위치해 있지만 일단 암사역에 딱 붙어 있는 아파트잖아요. 네. 예. 그리고 한강공원까지도 뭐 한 10분 이내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암사역에 8호선 그 연장선이 있어요. 별내 연장선이 네. 또 연결이 돼요. 그럼 이제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죠. 주변에 이런 뭐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강변도 끼고 있고, 그리고 이 아파트의 장점 또 여기가 평지예요. 그쪽 길은 좀 약간 경사가 있는데 이 아파트 자체는 평지에 있어요. 상당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 지금도 늦지 않다 투자를 우리가 한다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만약에 재건축이 돼서 만약에 재건축이 돼서 가치가 커진다면 네. 지금의 가격으로는 뭐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리모델링이 돼서. 그렇죠. 네. 그런 아파트가 될 거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현대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이 이제 시공사로 선정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완전히 뭐 A급 아파트 그 건설사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 아파트다. 그리고 지금 현재 네. 제가 예전에 봤을 때는 상당히 가격이 쌌었는데 현대아파트 24평, 30평, 34평 이렇게 보면은 뭐 2016년에 3억 8,500 가던 게 21년도에 최고가 12억 5천까지 갔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제 32평 기준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34평 그러니까 34평 5억 1,800이었는데 2016년만 해도 이게 2022년도에 14억 9천까지 갔었어요. 14억 9천, 거의 15억까지 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12억 가까이 지금 회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2억. 네. 12억 가까이 회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서, 물론 이제 그 층마다 뭐 10억 뭐 2천에 팔린 것도 있고 이렇게 층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 한강 뷰가 보이는 데는 네, 아무래도 네. 가격이 더 높을 거고, 하지만 지금 거의 아직까지는 예전 최고점을 못 따라온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가치 엄청 크다는 거죠. 앞으로 미래 가치는. 그러니까 여기는 향후에 여기가 리모델링이 추진되면은 아마 가치가 큰 강동구의 대단지 블루칩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리모델링을 하면 그 리모델링 방식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수평 증축, 수직 증축. 여기는 어떤 방식? 여기는 원래 대부분 네. 그 수직 증축을 하길 원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수직 증축을 하게 되면은
뭐 15층 이상 되는 거는 3계층까지 올릴 수 있고 15층 이하는 2계층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2계층을 더 뭐 3계층을 올린다는 거는 일반 분양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더 난다는 거죠. 이제 수평 증축이 옆으로 넓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조망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수평 증축이 아닌 수직 증축을 원하는데 수직 증축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조건이 많아요. 이 거쳐야 할 관문이 안전진단도 수평 증축은 한 번이면 끝나는데 이건 막 2번씩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게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평 증축을 수직 증축을 추진했다가 다 수평 증축으로 돌아섰는데 저는 이 수직 증축 여기로 지금 수평 증축에서 수직 증축으로 뭔가 바꿔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무래도 사업성이 좀 더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 수평 증축, 수직 증축이 있는데 기왕이면은 이 수직 증축으로 갔으면은 더 훨씬 조합원들한테도 득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 모양도 그렇고.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아파트를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하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래된 아파트들 괜히 그 위에서 올렸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그 하중이 못 받쳐주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하여간 까다롭게 지금 수직 증축을 안 해주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리모델링 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그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재건축을 못하는 아파트들, 용적률이 높아서 그런 아파트들을 그럼 가만 놔두면 나중에 뭐 무너지면 어떡해.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못하더라도 뭔가 구제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2014년도에 리모델링 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못하는 아파트들 15년만 되면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끔. 예, 그런데, 가장 이제 걸림돌 내력벽, 철거. 그렇죠. 예, 그게 문제인데, 네. 그것도 뭔가 좀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지금 벌써 몇 년째 해답을 안 내놓고 국토부에서 계속 질질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걸 누가 과연 그 내력벽 철거해도 괜찮아 했는데 만약 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이냐, 네. 그걸 원희룡 장관이 달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재건축을 못하는 아파트들이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네. 예, 이 일기 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풀어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선사현대 아파트의 미래가치, 앞으로 향후의 미래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부디가 판단하기에 여기는 블루칩이다. 지금 들어가도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라고 판단하는 아파트를 하나씩 선정해 주실 텐데 오늘은 선사현대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다 그래서 뭐 다 미래 가치가 엄청 좋다라고 판단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입지마다 틀리다. 네. 입지적으로 볼 때 미래 가치가 여기는 좋다라고 판단하는 아파트였고요. 여러 가지 분석 내용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블루칩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분석 열심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블루칩 아파트를 찾아라 였습니다.